네, 안녕하세요. 친구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어휘의 양상과 쓰임 볼게요. 자, 이 파트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세대에 따른 어휘, 분야에 따른 어휘, 그리고 매체에 따른 어휘,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각 어휘의 특성과 그 어휘를 쓰는 이유, 그리고 그 어휘를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자, 이렇게 큰 갈래를 세 가지로 잡고 공부해 주세요.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휘의 개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집합을 뜻한다. 네, 특히 이 단어의 집합 이 부분 비워놓고 문제로 잘 나옵니다. 네, 단어의 집합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세대에 따른 어휘 볼게요. 자,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성은 청소년층과 노년층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언어를 대조하고 있어요. 자, 청소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줄임말, 유행어, 인터넷 언어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외래어, 외국어도 많이 쓰는데 스카, 갓생, 순삭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네, 그리고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한자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별거 없으시냐, 무탈하다, 강령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녀야 할 태도를 보면요. 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다른 세대가 쓰는 어휘를 관용적 태도로 받아들인다. 특히 이 관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부분, 네, 이 개념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이라서 아직 좀 서술형에 대해서 요령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개념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써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상황을 그려보면서 자, 뜻이 통하게 자신만의 서술형 답을 머릿속으로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건 있어요. 자, 서술형을 쓰는 답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 한 문장으로 써라. 몇 어절로 써라. 몇 음절로 써라.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조건은 반드시 지켜서 써줘야 됩니다. 네, 다음 세대 간의 소통의 실체 볼게요. 네,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이 대화에서 할아버지가 갓생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손녀와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네, 정답은 손녀가 청소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말인 갓생의 뜻을 할아버지께 설명을 해드렸고, 자, 할아버지는 이를 관용적 태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세대 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서술해 보자. 자, 화면을 멈추고 한번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정답은 네, 세대 간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소통한다. 또는 내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쓰는 어휘를 관용적 태도로 받아들인다. 네, 이렇게 답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야에 따른 어휘 볼게요. 네,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입니다. 네, 의미가 매우 정밀하고 자세합니다. 또,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유어 같은 경우는, 고치다 하나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병을 고치다, 법을 고치다, 기계를 고치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전문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 말을, 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로부터 표현을 빌려 쓰는 어휘가 많습니다. 의학 용어죠. 피버 포커스 이런 용어도 있고, 주가지수, 명목소득 이런 경제 용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 분야의 어휘를 사용하는 까닭을 한번 볼게요. 네, 전문어를 사용을 하면은 전문 분야의 일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각 어휘별 사용하는 이유 네, 중요합니다. 각 어휘별 사용하는 이유는 꼼꼼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전문어를 사용할 때 지녀야 할 태도를 한번 볼게요.
자, 전문어의 필요성을 알고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 상대방에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는 쉽게 풀이해서 말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체에 따른 어휘 볼게요. 네, 인터넷 언어의 특성입니다. 네, 입말과 글말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구어체와 문어체가 자유롭게 섞여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엔 줄임말과 유행어를 선호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직직, 뭐 갑툭튀, 뭐 이런 말 요새 많이 쓰죠. 그 다음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말들이 많아요. 뭐 이모티콘, 그림, 사진, 뭐 동영상 등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보면요. 자, 이런 말들을 쓰면은 뭐 줄임말을 쓰면은 빠르게 글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쓰면은 뭐 서로가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사용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황에 맞는 언어의 사용 한번 볼게요. 자, 짧은 대화가 있는데 또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인터넷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서술해 보자. 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정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인터넷 공간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황과 맥락에 어울리는지 또는 뜻을 몰라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은 없는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지만 졌습니다. 쉽게 쓴 판결문, 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청각장애인이 법률 분야의 전문어를 잘 몰라서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문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방식인 쉬운 글, 자, 이지 리드가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 자, 각 어휘의 특성과 그 어휘를 쓰는 이유,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이렇게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